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근육 감소와 기력 저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데 왜 이상하게 힘이 없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도 점점 기력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문제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불안한 마음 대신 지금부터 나도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밥도 잘 먹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도 실제로는 근육이 자꾸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몸에 들어와도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먹는 양만큼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계란 2개씩을 꼬박꼬박 드셨어요. 고기도 일주일에 3번은 꼭 드시고 두부와 콩나물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참으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백질 흡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드시던 식단을 조금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계란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을 늘리고 고기보다는 뼈째 먹는 생선을 자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콩류도 삶은 콩보다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된 형태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오후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산책도 30분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어요. 결국 문제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까지 잘 전달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단백질을 챙길 때는 양보다 흡수율을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질 때는 소화력과 흡수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근육은 사실 호르몬 분비, 면역력 유지, 혈당 조절, 에너지 저장까지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사라지면 건강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76세 박노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부터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손등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상처가 2주가 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층에 있는 집까지 올라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한 번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나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잠시 앉아 있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자 병원에 가보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액 수치나 장기 기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또래보다 상당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근육량 부족이 면역력 저하와 체력 감소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육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 반찬을 꼭 하나씩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20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중간에 쉬지 않고도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숨도 덜 찼습니다. 상처도 예전처럼 빨리 아물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걷는 속도도 점차 회복되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10분 가까이 단축되었어요. 이처럼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로 끝나지 않고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걷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성 피로가 계속된다면 근육과 단백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 양은 오히려 늘어나서 체중 1kg당 1.5g이나 필요하게 되어요. 68세 이은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닭가슴살과 두부를 정말 꾸준히 드셨어요. 일주일에 5일은 점심에 닭가슴살을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 하루에 드시는 단백질 양이 권장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근력이 계속 약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어요. 병원에서 소화기능 검사를 받아보니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분해되어 흡수되지 못했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닭 가슴살처럼 단단한 고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생선으로 바꾸고 두부도 부드러운 순두부나 연두부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또한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했습니다. 하루 3끼로 나누어 먹던 것을 5끼로 나누어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줄이고 횟수를 늘렸어요. 그래야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아침에는 죽 형태로 만든 단백질 식품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황태를 우린 국물에 밥을 말아서 죽처럼 끓여 드시거나 검은 콩을 갈아서 만든 두유를 마시기도 하셨어요. 식사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셔서 위를 깨우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먼저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식후에 더부룩한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예전보다 덜 피곤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 장 보러 갈 때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이 회복되었어요.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소화 잘 되고 흡수율 높은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율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 식품을 찾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근육이 제대로 지켜질까요? 사실 우리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이 세 가지 식품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높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보조 영양소까지 고루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부담 없어서 꾸준히 드시기에 좋아요. 먼저 72세 최기성님의 황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아침 식사로 빵이나 시리얼을 드시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하철역 계단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 한두 번은 쉬어야 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황태의 효능에 대해 들으시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황태국을 끓여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황태 한 마리를 물에 우려서 국물을 내고 거기에 무와 대파를 넣고 끓인 간단한 국이었어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 바람에 말린 것으로 단백질 함량이 신선한 생선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60g 이상 들어 있어서 작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소화가 잘 되도록 단백질이 분해되어 있어서 흡수율도 뛰어납니다.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황태국을 먹고 나면 든든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오전 내내 기운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지하철역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붙었어요. 다음은 75세 정말수님의 건새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소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이가 좋지 않아서 질긴 고기는 씹기가 힘들었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이 늘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건새우를 보고 한번 사보셨어요. 건새우를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거나 국을 끓일 때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건새우는 새우를 말린 것으로 칼슘과 단백질이 매우 풍부해요. 특히 새우의 키틴질이 소화를 도와주어서 흡수율이 높습니다. 건새우 볶음을 만들 때는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고춧가루와 설탕을 조금 넣고 간을 맞췄어요.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밥에 비벼 먹기도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드시니까 확실히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끼셨어요. 예전에는 장 보러 갈 때도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쌀 포대도 혼자서 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던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마지막으로 69세 오경자님의 검은콩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운동 부족으로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검은콩이 혈관 건강과 근육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드시기 시작했어요. 검은 콩밥을 해서 드시거나 검은 콩을 삶아서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때로는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셨어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도 수치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5분이나 단축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 덕분에 근육과 혈관, 면역을 함께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실 때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장바구니에 꼭 담아보세요. 가격 부담도 적어서 꾸준히 드시기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만 집중적으로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요. 70세 한상호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계단 두세 개만 올라도 숨이 차서 잠시 쉬어야 했어요. 건강 강의를 듣고 2주 플랜을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주는 황태국, 검은 콩밥, 건새우 반찬으로 소화와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은 이렇게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황태 우린 국물에 밥을 말아서 죽처럼 끓여 드셨어요. 황태 한 마리를 물 2리터에 30분간 우려서 진한 국물을 만들고 거기에 밥 한 공기를 넣고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든든했어요. 점심에는 검은 콩을 30% 정도 섞은 밥을 드셨습니다. 검은 콩을 미리 불려서 쌀과 함께 지으면 고소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반찬으로는 간단한 나물이나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를 볶아서 만든 반찬을 꼭 한 가지씩 드셨어요. 건새우를 참기름에 볶아서 견과류와 함께 무치거나 건새우를 갈아서 계란찜에 넣어 드시기도 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니까 확실히 소화가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식후에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했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도 개운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둘째 주에는 같은 식단을 조금 변형해서 근육 합성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아침 황태국에는 달걀을 풀어 넣어서 단백질을 보강했어요. 점심 검은 콩밥에는 견과류를 추가로 넣어서 좋은 지방도 함께 섭취했습니다. 저녁 건새우 반찬은 두부와 함께 볶아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욱 완전해져서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가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기운이 좋았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차고 걷는 속도도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체력이었어요.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지쳤는데 이제는 장을 보고 와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운동도 조금씩 추가하셨어요. 매일 2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30분까지 늘렸습니다. 3개월 후에는 등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어요. 2주 플랜의 핵심은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첫 주는 몸을 적응시키는 기간이고 둘째 주는 본격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은 황태국, 점심은 검은 콩밥, 저녁은 건새우 반찬으로 시작해 보세요. 14일간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10년 전 체력을 되찾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 식품만 꾸준히 챙기셔도 근육은 다시 힘을 얻고 기력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병원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밥상 위의 선택입니다. 비싸고 특별한 것을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3가지 식품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건새우 반찬 하나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2주 후에는 분명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하루 종일 활기찬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늦은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걸음,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